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이번에는 대미를 장식해 주실 탑 오브 탑.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벌써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올해 저희가 몇 분의 고수를 모셨는지 혹시 아세요? 몇 분 나오셨어요? 총 16분 나오셨어요. 환율도 그렇고 채권 수익률도 그렇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 하락장에 한 방 크게 먹어야지 약간 누구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배당을 빵빵 주는 아주 저렴한 주식. 부동산으로 실패하기가 를 사자입니다. 매수자 우인 시장으로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 그래서 자산 배분이 그만큼 중요하죠. 이 물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나의 자산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자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게. 기업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은 지금도 에너지 쪽이나 식량이나 넘어가서 반드시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이번에는 대미를 장식해 주실 정말 고수 중의 고수, 탑 오브 탑, 자산 운용 이쪽에서는 굉장한 전문가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이창훈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제가 한 30년 시장에서 봐오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데이터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잘 못 맞춰요. 제가 한국금융주주 1대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똑똑한 건 하여간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마라.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저 유튜브에서는 자주 뵀지만 실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오건영 부부장을 처음 내가 본 거는 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네. 근데 페이스북에서 누가 이렇게 글을 재밌게 잘 쓰나. 네. 메시 같은 사람들 축구 차는 거 보면 되게 쉽게 차면서 신기하게 볼 가져가잖아요. 말씀을 되게 이제 편하게 쉽게 하시면서도 촌철살인의 코멘트들을 워낙 잘 날리셔가지고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제 그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아니 뭐 사람을 이렇게 앞에 놓고 민망하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글쎄요. 저는 이제 시작은 1989년도에 자본시장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도 했고 펀드 매니저도 했고 지금 삼성 자산운용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제가 설립 멤버예요. 그래서 내가 일대 주식운용팀장도 했고 한국투신운용에서 CIO도 했고 한국투자증권 인수작업도 했고 프루덴셜 대표도 했고 공무원연금에서 CIO 자금운용단장하고 지금은 이렇게 불러주시면 방송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뭐 로펌에서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큰 사이즈의 연금 쪽에 가셨을 때 사이즈가 아무래도 확 늘어나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럴 때 운용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건 없어요. 결국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산 배분이잖아요. 네. 그게 뭐 주식도 있고 또 채권이나 뭐 정기예금 이런 고정금리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대체 투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서 뭐 그 안에 부동산도 있고 기타 등등 쫙 있잖아요. 그런 자산을 어떻게 자산 배분해서 믹스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PB분들이 거액 자산가의 자산을 관리할 때도 비슷한 컨셉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작든 크든 뭐 비슷한 얘기죠.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올해 장을 보시면 주식 깨지고 채권 깨지고 사실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것 올해는 자체도. 되게 예. 어렵죠. 만약에 지금 A라는 기금을 운용하는 CIO다. 만약 이렇다면은 어떤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근데 전략을 이제 쓰기 그게 제일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정확하지 않은 생각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을 그러면 그 연금이나 이런 공제나 이런 데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막 예를 들면 주식이 나쁠 것 같다 그러면 확 줄이고 이렇게 하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투자 목표가 뭐냐 하는 걸 놓고 그 투자 목표를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 근거해서 사실 통계 모형을 돌려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 되는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엔 어느 기관이나 비슷할 텐데 연초에 그런 자산 배분 계획을 짤 거예요. 아마 그 안에 아마 이 허용 한도라고 하는 걸 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너 많이 깨먹으면 안 돼 하고 리스크 버짓도 주거든요. 그런 그 택티컬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깨지냐? 안 깨지는 방법은 없어요. 시장이 빠질 땐 깨지는 건 똑같은데 덜 깨지는 거지. 내가 조금 리스크 테이킹해서 미리 막으면. 만약 이제 단장님께서 지금 이제 그걸 운영하고 계신다, CIO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예, 네. 택티컬한 관점에서 봤을 지금, 때 네.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느 쪽의 비중을 조금 더 오버웨이, 조금 더 많이 실으실까요? 저는 미국 주식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달러 베이스로 그리고 한국 주식은 싸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어쨌든 지금 보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한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보다 덜 깨졌겠죠. 왜냐하면 주식은 많이 빠졌지만 지금 달러가 거의 뭐 1,100원대에서 지금 1,400원대 와 있으니까 그 주식에서 깨진 거로 환이 많이 커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 자산을 그런 맥락에서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한국 주식은 너무 싼 거죠. 밸류에이션이 뭐 우리가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로 어떻게 보더라도 싸죠. 미국하고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지금 반토막 아니겠네. 이제 미국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어쨌든 미국보다 50% 이상 싸고 다른 이머징 마켓보다도 싸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언젠가 계기가 되면 지난번 코로나 때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좋았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양쪽 다 이쪽 어느 거 선택할 문제 아니라고 봐요. 그 위기 국면에서는 사실상 노이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은 뭐 유럽이 망한다, 일본이 망한다, 그다음에 중국이 쓰러진다, 한국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책을 하나 냈었는데 거기에도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늘 어느 때나 버블의 시기에 나오는 얘기는 이번에는 다르다 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다르더라고. 똑같더라고 패턴이.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야 앞으로는 이제 불황이 100년 간다 그랬어요. 왜냐? 그다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야 이제 뭐 망했다 그랬잖아요. 뭐 다 셧다운 시켰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 불안감 이런 것들이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극복하더라 이거죠. 제가 한 30년 시장에서 봐오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죠. 지금은 싼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싸질 거고 그러니까 매수의 관점에서 어떤 자산을 사서 내가 견디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이렇게 좀 많이 어두울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뒤에 중장기적으로는 또 밝은 걸 또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시그널이라는 걸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기금 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주식 직접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어떤 시그널들을 찾는 게 중요한지. 뭐 제일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제일 핵심은 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똑똑한 건 시장인 것 같아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래서 이제 경제 데이터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잘 못 맞춰요. 왜냐하면 경제 데이터는 후행적으로 나오고 시장은 훨씬 빨리 움직이니까요. 그 시그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저는 생각에 미국 국채 2년 그 금리를 봐라. 그러니까 2년 채권 금리를 보면 2년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오르다가 정체하고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려오는 경향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위험 자산을 사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최근에 투자 화두 중에 하나가 ESG가 또 있습니다. 저희 신한은행도 ESG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기관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런 ESG 요소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뭐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주주이익만 극대화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이 국가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 또 뭐 국가 또 고객, 종업원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막 뽑아 먹으면 어떡하겠니? 그럼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같이 갖고 와야 된다 하는 조류가 있었고 결국은 그걸 주도하는 건 이제 공공기금이죠. 공공기금의 성격은 공공성도 따져야지. 그래서 이런 ESG의 흐름이 사실은 공공연기금부터 쭉 시작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투자할 때 스크리닝을 합니다. 스크리닝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하지 말자. 화석연료 많이 쓰는 석탄 등등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네거티브 방식도 있고 거기에 한 발 조금 더 앞서 나가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ESG 스코어링 같은 걸 통해서 좀 잘하는 기업들을 더 많이 투자해 주자. 뭐 이런 것들 흐름도 있죠. 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그래서 이런 투자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 생각에 하여간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마라. 하여간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마라. 지난 그 동학개미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시장이 좋았고 그때는 또 주류로 이런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 뭐 그냥 좋은 주식 사갖고 10년 동안 갖고 가면 되지. 뭐 아니면 20년 동안 갖고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꼭 내가 투자를 잘못하나? 내가 좀 떨어지는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참조하는 거죠. 참조하는 거고 결국 참조해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자기만의 투자 원칙 그런 거를 갖고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뭐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틀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렸을 때 그러면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또 자기 나름대로 반드시 미리 해봐야죠. 그래도 혹시 내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 감내할 만한 수준의 손실은 얼만큼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에 세워놓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2022년 저희 쩐썰의 고수 16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 17번째 그래요? 네, 예, 고수님이신데요. 연말 연시에 우리 투자자로서 꼭 읽어야 될 책 한 권 추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어떤 투자 자산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책은 우리 오건영 부장이 쓴 책을 읽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금융 투기의 역사 이런 책은 네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게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형태로 반복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글쎄요, 연말 연초로 보면은 이제는 주식을 좀 매수에 관점에서 열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주식을 살까? 그다음에 언제 살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되게 짧아진 것 같거든 옛날보다. 네, 이상으로 쩐썰의 고수 전 공무원 연금공단 이창원 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